네, 안녕하세요. 이로운 투자자문 박찬혁 자문역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우주항공 산업 안에서도 조금 더 아래쪽,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고 수주와 생산 능력이 곧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을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위성과 데이터 인프라 쪽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 위성을 실제로 띄우고 군수와 항공, 우주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VM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회사는 우주항공 산업이 커지면 언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보군이 아니라 이미 산업 구조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2026년까지 계속해서 구조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술 혁신이나 발사 성공 같은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벤트는 짧고 구조는 깁니다. 이벤트는 하루, 길어야 몇 주를 움직이지만 구조는 몇 년 동안의 자금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국 생산 능력과 공급망, 그리고 그 공급망을 수년 단위로 유지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주와 방산 산업의 공통 키워드는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안정적인 반복 생산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만들 수는 있는데 끝까지 누가 책임지고 수천 번, 수백 번 같은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개를 안 드릴 수 없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단순 방산주라고 부르면 이 회사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회사의 본질은 항공기 엔진, 방산 시스템, 우주 추진과 발사체 영역까지 이어지는 종합 제조 플랫폼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산업은 설계나 아이디어만으로 절대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십 톤짜리 구조물을 만들고 극한 환경을 견디는 부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납기를 맞추고 수년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특히 방산과 우주는 한번 계약을 따내면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이후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유지, 보수, 성능 개량, 후속 물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발주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미 해본 회사,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회사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글로벌 방산 환경을 보면 단기적인 전쟁 이슈를 떠나 구조적인 재고 보충과 생산 능력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엔진, 추진 계통, 항공기 부품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든다는 건 단순히 설비를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공정, 품질 시스템까지 함께 구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공정과 품질 관리 경험이 축적돼 있는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과 방산 시스템에서 이미 이런 경험을 쌓아왔고 이 경험은 우주 영역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우주 발사체나 추진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항공 방산 제조 기술 위에 얹혀서 확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완전히 새로운 회사보다 기존 강자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가져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투자 관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단기 뉴스가 아닙니다. 로켓을 쐈느냐, 발사 성공을 했느냐 보다도 수주 잔고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생산량이 어떤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지, 장기 계약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방산과 우주를 묶는 매출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까지 이 회사를 본다는 것은 단기 주가 변동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우주와 방산을 동시에 끌고 가는 장기 생산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이 클 수는 있어도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상 기준점으로 두고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주식 투자 혼자 하시기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한번 꼭 확인하시고 간단한 설문조사만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 기준의 실시간 종목 상담과 이로운 투자자문에서 준비한 레포트를 참고용으로 무상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이 막막하신 분들께 판단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HVM을 보겠습니다. HVM은 이름만 보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산업 안에서 이 회사가 맡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회사는 우주항공 방산용 특수금속과
소재 영역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주항공 산업은 겉으로 보면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재 경쟁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발사체, 엔진, 항공기 구조물, 방산 시스템은 모두 공통적으로 극한의 온도와 압력, 진동과 하중을 견뎌야 하고 동시에 무게는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재는 단기간에 개발해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제품이 아닙니다. 소재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재를 쓰는 순간 다시 시험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소재와 공급업체를 계속 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커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발사 횟수와 생산 물량이 늘어날수록 소재 하나의 문제로 전체 일정이 흔들리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HVM 같은 소재 기업의 위치가 중요해집니다. HVM을 볼 때 중요한 질문은 이 회사가 얼마나 화려한 완성품을 만드는가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빠지면 공정이 멈추는가, 대체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커질수록 고급 소재에 대한 반복 수요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주와 방산 쪽에서 요구되는 소재는 점점 더 고사양으로 올라가고 있고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단가를 조금 더 낮추더라도 품질과 납기를 안정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기업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산업이 커질수록 협상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HVM을 평가할 때는 단기 실적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몇 가지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우주, 방산, 관련 매출 비중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 특정 고객이나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설비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 높은 사양의 소재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런 흐름이 확인된다면 HVM은 단순한 테마성 소재주가 아니라 우주항공 밸류체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구조적인 플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두 회사를 함께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우주항공 산업의 서로 다른 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시스템과 완성체, 즉 산업 구조를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구조가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소재와 부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커질수록 이 두 영역은 동시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좋아지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단기 테마로 묶는 조합이 아니라 산업 구조상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무슨 기술이 나왔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만들어내고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만들어내는 쪽의 대표적인 축이고 HVM은 가능하게 하는 쪽의 축입니다. 이 두 회사를 이해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우주항공 종목들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 훨씬 쉽게 분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뉴스가 먼저 나오고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며 실적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옵니다. 하지만 진짜 수혜는 화려한 발사 이벤트가 아니라 생산 능력, 소재, 공급망 같은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6년을 바라본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VM은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속 점검해봐야 할 종목들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중장기적인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두 회사를 지금 시점에서 깊이 이해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투자 판단의 기준점 하나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관점에서 두 회사를 충분히 길게 살펴봤고 다음 편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또 다른 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시면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 댓글 링크 방문해주셔서 무료 종목 상담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